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작년 2022학년도 입결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일반전형과 직윤회, 학생부 종합전형에 속하는 서울대학교 일반전형과 교과전형에 속하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직윤이 포함되지만 서울대는 그 성격 자체가 직윤은 교과전형에 포함이 되죠. 다른 학교에서. 내신 차가 꽤 큰 걸 봤죠. 그러니까 크게는 1.5 정도 차이도 충분히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1학년 때부터 충분히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평가 요소와 방법대로 준비를 해나갔을 때 충분히 크게는 1.5등급 내신까지도 커버가 됐다. 우리 학부모님들 내신에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아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입결 사항을 서울대학교 작년 걸 본 것처럼 2등급 때도 다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심지어 2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을 했죠. 과에 따라서. 그것은 뭐냐? 전략적으로 본인이 내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1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평가 항목에 맞게 생활기록부와 뭐 자소서까지 연결이 되는 서류들을 잘 만들어 간 것이고, 공교육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검정고시나 국제학교, 비인가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반 생기부의 조건에 맞게, 제가 설명을 저번 강의 서울대학교 서류평가 요소와 항목을 잘 설명을 조목조목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만들어가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2년, 2년 반의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돼야 된다. 그 항목에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1.0, 의대는 0.5 내신, 또 다른 타학과 같은 좀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1.5 정도의 어떤 내신 성적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의 서류 준비와 함께 1.5 정도의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었다 보여드리면서요. 오늘은 성균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작년 입결 상황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더보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권현 아카데미 저희 그 유선 번호가 있으니까 입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작년 이제 그 평가 기준 그 입결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우선은 보면은 세부 내용에서 성균관대학교 서류를 보면 좀 글자가 작으시나요? 우리 대학에 입학할 만한 충분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가?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내신이다. 내신의 성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교과 과목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내신 점수도 종합 학업 태도, 학업 여건 같은 것들이 다 본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는 이거 생기부 대처식을 통해서 그 창체활동, 또 세특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을 마련해 나가야죠.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학연 이런 것들이 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진로 역량과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전공 역량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자기소개서는 올해까지 있고 작년 입결이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작년 입결 학종 내신이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내신만 중요하지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분히 서울대학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1등급이 가는 거를 2등급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1등급에 내가 득을 받죠. 내신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치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득을 받죠. 그 내신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구문상에 그 평가 요소, 서울대학교에서 얘기했던 또 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평가 요소를 잘 1학년 때부터 생기부에 만들어서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생기부를 통해서 구현이 되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고 1학년 때부터 로드맵을 짜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걸 고3 때 와서 그런 평가 기준대로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컨설팅 한 번 받아가지고 대학을 간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자, 교과 성취도 개별 중요하지만 지적 호기심과 관심 및 열의 활동 내용 마치 서울대학교하고 매우 흡사해요.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은 꼭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 호기심.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고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
내 것을 점점 나의 어떤 관점들이 키워가지 못한다면 열의도 없는 거고 이런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그 과에 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의미를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서 개발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다. 서울대학교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죠. 왜 이것을 하고자 했는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동기의 개발과 동기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찐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준비할 때 근데 그 학과를 준비하는 게 기간이 있고 내용이 있고 질이 있고 생기부에 채워갈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내년부터 바뀌는 2022년, 2023학년도 유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들은 지금하고는 또 약간씩 바뀌고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게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정의 전형이다. 그랬을 때 내신 1등급 정도가 더 내가 플러스를 보고 1등급이 가야 하는 서울대를 2등급 초반까지 또 2등급 과에 따라서는 중반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강의 말미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입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상 경력 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자기주도성, 성실성, 리더십, 역경, 극복, 의지, 봉사, 인정.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눌러 앉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선택이 잘못됐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전공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만한 나의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자기소개서 그렇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학교 작년 입결을 보면 학업 수월성이 250점, 학업 충실도, 그러니까 학업 수월성과 충실성은 좀 달라요. 수월성은 내신이 되겠죠, 점수. 학업 충실성은 그거를 얼마나 내가 이런 조건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그 250점.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150점. 그 내용, 학업과 학업 충실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게 전공 적합성이죠. 그거 전공 적합성이 또 어떻게 보여줘요? 활동 다양성, 폭넓은 이해, 폭넓은 이해를 통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전공에 대한 접근성이 보여줘야 되죠.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진로향으로 바뀐다는 거.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이것이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내신이 조금 다운이 될 수 있는 요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을 수능을 안 보죠. 이 장점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능 안 보죠. 내신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 1점 혹은 1.5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정도 다운되죠. 2등급대가 다 서울대학교에 입결을 보면 70% 컷에서 붙었습니다. 70% 컷에서 붙었다는 것은 100%, 99%까지 가면 그거보다 더 낮은 등급의 학생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균관대학교 면접을 보겠습니다. 면접은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기본적인 학업 수양 등을 평가하고 인적성 면접, 뭐 수험생 1인당 면접위원 2명, 이건 제가 다 면접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뭘 봤냐? 이게 중요하죠.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감, 작년에 평가 항목은 이걸 통해서 이제 성실성, 책임감, 협력, 갈등 관리, 전공 분야 관련 학업 향상 노력, 전공 분야 관련 활동, 독서 및 봉선대. 이것이 이렇게 말로서 면접, 심화 면접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들이 다 체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으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무의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빨리빨리 정말 본인의 단연간 노력하고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대부분 보면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만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데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볼게요. 자, 사범대학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 지속적으로 활동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팩트를 얘기해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사례를 노벨상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범대학 문제입니다. 생각하는지. 근데 이것이 학과를 바꾸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의대로 바꾸면 의사로서 이렇게. 하나도 이것이 어색하고 왜 의사가 되는데 BTS가 나와 문화가 나와 아니에요.
의대 MMI 면접 제가 강의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보시면 종합적인 사고 판단을 유효합니다. 60분, 10분씩 끊어서 6개의 방을 보면서 60분을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러니 이 시험은 암기하고 외워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은 내가 생계부를 만들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충분히 내 꿈을 진로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의 평가 항목 요소에 맞게 준비되어 온 그 의식과 인식들이 가치관을 통해서 내 면접 역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교사로서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 바람직한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평가 항목이 성균관대학교가 성실성, 책임감, 협력, 갈등, 전공분야 관련 학업 향상 노력, 전공분야 관련 활동, 독서 및 봉사활동인데, 자, 끝까지 보세요. 뒤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신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과정의 전형을 그렇게 뭐 하나만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하시면 실패해요. 다 갖춰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키워나가시고 준비하는 노력과 시간이 있어야지만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등급 내지 1.5등급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회하면서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면접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서 답을 외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답을 외워서 이게 안 되는 게 자기 생계부 내용을 갖고 바로 면접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계부를 볼륨을 키우고 성장시켜온 학생이라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면접관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것을 내가 혹시나 그런 능력을 키우지 못해서 이것을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스포츠학과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히 본인이 좋아하는 이유와 스포츠 종목의 특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너만의 과정이 뭐였냐? 했을 때 너만의 결과가 뭐였냐? 질문하고 찾고 생각하고 자기 걸 생각하고 것을 결과를 도출해서 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서울대학교에서는 고차적인 논리력, 사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MMI 면접의 예, 그래요. 뭐 볼까요? 하나만 보면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한 달 후 공연을 앞두고 있다. 코비드-19 백신 종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연습 참가를 제한할지에 대하여 합창단 단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함께 모여 노래 연습을 해야 하므로 온라인 연습은 불가능하다. 상황을 줘요. 이것이 이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6가지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주영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습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수민이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앞으로 맞지 않을 것이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안 맞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대립된 의견들이 있었고요. 자, 지원자가 이 동아리에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의미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MMI 면접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우리가 다 말하는 그런 이유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발전 가능성 있게 노력하고 독서하고 자동봉진 창제활동하고 지금 보면은 선택 과목 선택하고 프로젝트하고 이 속에서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볼게요. 이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내용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길러졌던 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하고는 그 점이 다르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체 서술도 마찬가지고 생기부도 마찬가지고 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서 외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컨텐츠 프로젝트 여러 가지의 선택 과목 운영 여러 가지의 독서 이걸 통해서 내 의견과 내 가치관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뽑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성균관대학교 작년 입결 내신 성적 최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융합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5.3이었는데 충원 인원이 130명이나 됐어요. 자, 50% 컷이 2.05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70% 컷이 2.89입니다. 거의 3등급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컷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잘 생계부나 생활기부 대체서식이 완성됐을 때 합격했다는 치고 자 볼게요. 경영학과가 2.55
그다음에 2점 중급. 그럼 내가 이제 2.5인데 내가 서울대학교도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그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2점대 중반. 그렇지만 서울대학교도 붙고 내가 만일 내신으로만 지금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면 성균관대학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내신으로서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 준비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서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량이 길러졌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글로벌 경영 3.36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영 3.36. 50% 컷은 2.9. 우리가 보면 5였는데 70% 컷에 볼 땐 3.36. 그러니까 거의 3.36이면 어땠습니까? 거의 3점대 거의 중반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3점대라고 해서 성균관대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균관대는 3점대가 못 간다. 3.5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요. 정확하게 작년에 간 그 입결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너는 내신이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애를 자꾸 막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15년 동안. 또 웃긴 거는 우리 학생들도 자포자기. 왜냐면 곁에서 누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3점대는 성균관대를 못 가. 심지어 4점대도 성균관대를 갔네요. 학생부 종합입니다. 교과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잘 이 학교가 성균관대가 하라는 관점대로 1학년 때부터 잘 만들어서 구현됐을 때 이런 평가 항목들이 눈에 보이게 구현됐을 때 지금 한문교육학과는 4등급도 작년에 갔어요. 70% 컷이 4등급입니다. 자, 지금 어때요? 3등급 국어국문학과 갔어요. 자, 프랑스어 문학과 2.75등급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학과는 실기가 있고 영상학과는 학종으로 갈 수 있고 두 가지 방법 2.54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학과는 2.22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교육과 2.2.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내가 2.2면 성균관대를 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에 한번 지원해볼까? 서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2.2가 서울대학교 붙을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떨어지고 성균관대에서는 붙고 혹은 또 다른 대학교 붙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6개가 학교가 시작은 같지만 점점 심하게 될수록 보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성과 아이의 어떤 전공 역량이 개발되는 과정에 의해서 조금씩 세밀하게 굉장히 이 서류를 붙기 위해서는 세밀한 로드맵, 시간, 아이가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들,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과정들, 그 다음에 디테일한 마지막에 세밀한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대학마다 다르니까 세밀하게 나중하게 아웃풋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정의 전형인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학과 심지어는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3.38, 70% 코스로 봤을 때 내신으로만 봤을 때 3.33이 같습니다. 심리학은 1.88. 물론 심리학과 아동학은 많은 차이가 나죠. 이것도 전략입니다. 내가 심리학을 가고 싶은데 여러모로 좀 안 돼. 그러면 빨리 청소년학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으로 터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기, 아이 노력, 이걸 가리켜서 아이가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걸 자기가 응용해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니 이걸 컨설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쭉 꾸준하게 생계부를 관리하면서 국제학교든 일반고든 제주국제학교든 외국인 학교든 비인가 국제학교든 대안학교든 검정고시든 꾸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개발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 걸 길러내는 거. 그러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내 기대만큼 좀 덜 나왔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기보다 1점, 1.5등급 정도의 이익을 전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예과 볼까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1.14였어요. 아까 전에 지균에서 서울대학교 의예과는 1.70%컷 마지막이 08이에요. 1.08과 1.14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서울대학교 보면은 일반 전형 의예과에서 1.08 거의 뭐 1.08이죠. 그러니까 1점대에서 1.8 정도. 그러니까 2점대까지는 의대에 못 갔지만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1.14. 조금 서울대보다는 뒤에 쳐져 있죠. 내신으로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신이 1.14인데 난 떨어졌어요. 난 왜 떨어졌냐? 그 비교과가 시간을 꾸준하게 갖고 그 안에 의미를 개발하면서 그 생기부나 생활교육 대체 서식이 충분히 대학에서 원하는 그 어떤 그 커트라인 적정선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수준도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볼까요? 자, 화학과 2점.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보통 2점대 중반까지가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을 했고요. 학과에 따라서는 조금 3점대까지도, 3점대 중반까지도 우리가 지금 작년 입결해서 합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류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그 내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에 대한 질과 기간과 그걸 통해서 아이가 변화한 실질적인 과정, 이걸 통해서 지금은 이제 세트, 자소서가 있는 올해까지는 자소서, 그다음에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 서식을 통해 똑같이 방법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또 경희대학교 갖고 이어서 계속 연결시켜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중요한 걸 강조하지 않고 내신만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왜 서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학종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감을 더 잡으시기 바라면서 시간 있을 때 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경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